시작해 봅시다. 국어의 어제와 오늘, 국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국어 사전을 참고해서 아래 단어의 뜻과 같은 걸 찾아보고 보기에서의 공통점을 말해보자. 뇌는 산이고요. 오래는 대문, 슈룹은 우산, 이렇게 뜻이 되죠. 뇌, 오래, 슈룹, 얘네들의 공통점은 고유어. 우산, 산, 대문, 얘네들의 공통점은 한자어. 아, 과거에 쓰이던 고유어가 사라지고 한자어로 대체됐구나. 어느 순간 고유어와 한자어가 서로 싸움질을 했는데 한자어가 이겼구나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현대에도 국어사전 널어 보시면 한자어가 훨씬 많습니다. 고유어보다. 제시된 단어의 공통점, 위에 줄에 있는 건 고유어, 아래쪽에 있는 건 한자어. 그래서 위에 있는 건 잘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슈룹이라고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시죠? 다음 패스. 이 소단원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궁금증을 자세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과제 엄청 열심히 하셔서 딱히 궁금한 점은 없을 겁니다. 패스. 다음. 여러분들은 충격적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 넷플릭스 킹덤을 처음 봤거든요. 엄청 재밌더라고. 한 3, 4년 됐지 그 드라마 나온 지. 이렇게 우와 왜 그랬을까 이렇게. 그리고 그거 다 끝나고 싸움개들 이거 보고 있는데 괜찮던데. 그 주인공 걔 너무 착해. 그런 선량한 말투는 어떻게 배우는 걸까? 이렇게. 소단원 미리 보기. 중세국어 자료와 현대국어 자료를 비교해보고 차이점을 이용해봅시다. 체크. 국어는 변화하는 실체다. 훈민정음으로 적힌 중세국어. 훈민정음은 중세국어구나. 현대국어와 비교함으로써 국어의 변화에 궁금증을 갖고 이러한 변화를 음운, 표기, 어휘, 문법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살펴보자. 됐어.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나와 있는 건 크게 볼 거 없고요. 네, 요 파트를 여러분들 클래스에 남겨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위해 남겨놓은 뒤에 소학원의 부분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은 꼭 같이 확인하면 너무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려고 다른 클래스 안 하고 요걸로 가져온 거예요. 밑에 설명문, 얘네는 쳐다보지도 마. 다음,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언어생활. 말은 있는데 우리 글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자를 빌렸었죠. 한자를 이용한 차자 표기. 차, 빌리다. 자, 글자. 근데 여기에서는 한자지. 한자를 빌렸습니다. 한자를 빌렸을 때는 이거예요. 한자. 요렇게 쓰여져 있으면 얘는 기호야. 나무라는 뜻이 있고 목이라고 하는 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써놓고 나라고 소리내서 읽어. 그 사람은 뜻을 빌린 거야. 이렇게 쓰고 목이라고 읽어. 그러면 음을 빌려오는 거야. 괜찮을까? 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죠. 나무, 뜻을 빌려서 오면 훈차. 음을 빌려서 쓰면 음차. 이러한 용어를 씁니다. 차자 표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훈차와 음차. 구결, 이두, 향찰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교 프린트에 나오지 않으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알기는 합시다. 구결. 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문은 그대로 둔 채 각 구절 아래에 공자, 왈, 공자가 말씀하시길 이런 식으로 구절 아래에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토를 달아서 우리말을 읽습니다. 어른들 말하는데 토 달지 말라의 그 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이두. 한자를 이 말 중요해. 우리말 순서에 따라서 배열하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습니다. 신라시대 때 발달해서 고려, 조선 후기까지 작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제일 중요한 건 향찰, 별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단어 향찰. 언제? 향가, 신라시대 노래 표기할 때 쓰는 것.
한자에 이 말이 중요하죠.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요소를 나타낸다. 문장 전체를 표현할 수 있다. 향가의 표기에 맞게 쓴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쓸게요. 한자를 빌려다 쓰는 것 중 가장 종합적 표기 체계다. 종합적인 표기 체계. 왜 종합적이냐? 한자를 빌려다 우리말로 읽어.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어. 한자에는 없는 여기 형태와 의미 요소를 나타내는 것들. 쉽게 현대국어식으로 이야기하면 형식 형태소. 다른 말로 문법 형태소라고 하죠. 형식 형태소까지도 표기가 가능하다. 괄호 열고 조사나 어미도 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야. 옆집에서 드라이버를 빌려다가 못도 나사도 쪼이고 2개 빌려다가 라면 끓여 먹을 때 젓가락 대신으로도 쓰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거 빌려 쓰는데 더 잘 활용해서 쓰는 거지. 언어의 구성 요소 및 단위에서는 됐어. 얘네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얘는요, 요 출판사 거는 다짜고짜 그냥 바로 본문 출발 시작하고 있죠. 자, 살펴봅시다. 현대어 풀이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창제 당시 언어와 문자의 불일치, 당시 문자의 생활. 우리나라 말은 중국말하고 달라 밑에다가 4글자 써줄 수 있죠? 자주정신. 이러한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펼치지 못한다. 내가 백성을 가엾게 여겨 애민정신.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쉽고 편안해 실용정신. 4군데 체크. 자주정신, 애민, 창조, 실용정신. 놀랍게도 이렇게 긴 글이 문장이 딱 2개다라는 것 확인. 옆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방금 체크해드린 자주, 애민, 창조, 실용정신 있다. 끝. 이제 위로 올라오셔서 여러분들 엄청 지저분하게 필기 많이 하실 거예요. 어디 있을까? 오케이. 일단 여기에 아주 지저분해지더라도 그냥 한번 다 때려 넣는 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나란 말싸미 나라 시옷 말쌈 더하기 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죠. 자, 이 5글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나라라고 하는 명사, 체언이 히읗으로 끝나는군요. 히읗, 종성, 체언이 사용되었습니다. 시옷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관형격 조사. 말쌈 2에서의 2는 뭐예요? 주격 조사. 쌤, 말쌈이라고 띄어져 있지만 밑에 말이라고 해석했는데요. 그렇지. 의미, 축소. 글자 옆에 점 찍혀져 있으니까 성조 표시를 했군. 거기까지만 하면 이 5글자 완전 끝. 됐나요? 이제 이 짓을 끝까지 계속 하실 거라고. 하지만 쓸수록 필기할 건 없겠죠. 나란 말쌈이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말쌈이의 2가 주격조사라면 둥귀에에서의 이 에는 뭐였어요? 비교 부사격 조사.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비교하는 조사라고요.
달아는요. 달아다 더하기 아야. 달아다 더하기 아야. 얘를 달아라고 쓰는 거지.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 이을로 바꿔서 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리을 이응형 활용. 현대국어에선 어떻게 써요? 달라. 그러면 현대국어는 리을형이군요.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나란 말싸미 둥귀게 달아. 좋았어. 문자와로 서르 사마띠 아니할세.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와로도 정체가 있죠. 얘 정체 뭐예요? 공동 부사격 조사. 서르지 서르. 지금은 어떻게 써요? 서로. 어면 음성, 으면 음성. 서르라는 단어를 통해선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었군. 모음 조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사마띠 아니할세. 사마띠 무슨 뜻이에요? 통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사마띠 위에다가는 뭐? 사마치. 일단 요즘 이 단어 안 쓰잖아요. 소실된 단어입니다. 기본형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마에다가 치읓 받침이라 그랬죠? 사맞다. 치읓 받침 안 쓰고 시옷으로 썼네. 그렇지. 왜 이 시절에는 받침 8개만 쓰기로 했었으니까. 팔종성법. D를 G로 바꾸고 T를 치로 바꾸는 거 뭐라 그러더라? 국외음화라고 하죠. 그러면 국외음화 되지 않았어요. 국외음화 X.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리을을세 뭐뭇임으로 문장 안 끝났어. 뒤랑 이어줍니다. 연결어미. 그런데 뭐뭇이기 때문에 뭐뭐다. 종속적 연결어미 을세. 종속적 연결어미 을세. 이런 전차로, 이러한 전차, 이유로. 근데 전차로 지금 이런 말 쓰는 사람들 있나? 없지. 이런 전차로도 소실된 단어다. 쓰지 않아요. 어린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어머, 지금은 어린이면 나이가 젊은인데요. 어린이라고요? 네. 의미 이동된 단어. 어린 백성이. 어머, 이는 뭐였더라? 주격조사. 니르고자 홀빼이셔도,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니르고저 앞에 초성 니은 살아있죠? 원래 없어져야 되는데 없애는 걸 뭐라 그러지? 두음 법칙. 그러면 나도 얇은 펜 써야지. 니르고저 밑에다가 두음 법칙 X. 다음 수업 시간엔 처음 말씀드리는 이야기. 니르고저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해? 이르고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는 이중모음. 이르고자. 아는 단모음. 그러면 단모음으로 안 바꿨군요. 단모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모음화 X. 니르고저에는 단모음화 X. 홀 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배 밑에다가는 이렇게 쓰면 되죠. 바라고 하는 의존명사 더하기 이응 없는 이 주격조사 쓰여져 있다. 이제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하고 싶죠. 야, 다 아는 얘기들. 괜찮아. 그런 얘기해도 소리내서 해도 돼. 홀빼이셔도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뜻을 이거죠. 쟤는 할 말이 많으니까 위로 와서 좀 따로 써볼까? 뜻을 위에다가 써보죠. 뜻을
뜻 더하기 을이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뜻을. 하지만 이 책에는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어? 뜻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해줄 수 있는 말이 엄청 많다고. 첫 번째, 이 을 정체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목적격 조사요. 브드 초성에 다른 자음 두 개 같이 섞었네요. 어두 자음군. 앞에 있는 디귿을 뒤에 있는 이음 초성 자리로 넘겼네요. 이어적기.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 뭐냐? 목적격 조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4개 있죠. 4개 구분할 수 있을까? 제가 맨날 표로 그려드리죠. 앞에 오는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냐? 앞에 오는 체언이 모음으로 끝나냐? 앞에 오는 체언의 마지막 글자가 양성 모음이냐? 앞에 오는 체언의 모음이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서 4가지로 나눈다. 앞에 글자의 앞에 체언이 자음으로 끝난다면 받침이 있단 얘기고 넘어올 게 있단 얘기지. 넘어올 게 있으니까 빈자리 만들어 놔야죠. 이응으로 빈자리를 만들어 놓는다. 양성 모음이니까 알. 음성 모음일 때는 빈자리 만들어 놓고 을. 앞에 글자가 모음으로 끝났다. 넘어올 게 없다. 빈자리 미리 채워놓자. 리을. 양성으로 끝났다. 랄. 음성으로 끝났다. 를. 요렇게 4개. 그래서 저는 되도 않게 예를 만들어 드렸죠. 뭐라고? 나랄. 너를. 밥, 알, 국, 을. 요렇게 단어 4개 외워 놓으면 알랄, 을을 어떻게 구분하는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뭐라고? 얘네들 빈칸에 목적격 조사 4개 중에 뭐 때려 넣을까요?가 시험 문제라고. 쌤, 조사인데 형태가 여러 개 있는 애들이 있지 않았나요? 아주 좋은 질문. 생각난 김에 옆에다가 또 별표. 그리고 우리 뭐 쓸 거다?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이 시절에는 뭐밖에 없었지? 이 하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형태는 3가지지. 이응 살리고, 이응 안 쓰고, 안 쓰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뭐라고? 앞에 글자가 체언이 받침이 뭐든 상관없이 있기만 하면 이. 앞에 체언이 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쓰지 마. 그리고 1번 경우, 3번 경우가 아닌 그 이외의 나머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응 없이 이 있어. 못할 놈이 하니라. 놈 다음에는 이가 와야지. 부모 받침도 없고 이도 아니야. 이 쓰는 거지.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 띄고 여름 하나니 이로 끝나니까 쓰지 마. 그리고 해석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사람이 부모가 부모께서 뿌리가 이렇게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한 4번 정도는 들으셨을 이야기 여기 채우는 게 시험 문제다. 쌤 뒤에 수매 있잖아요. 수매. 그렇죠. 거기 부사격 조사 쓰이면서 막 뭐 모음 좋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 하시던데 아주 좋은 질문.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또 옆에다가 쓸 거는 뭐다?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 붙는 에, 어이 붙는 에, 예 요렇게 3가지 형태가 있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앞에 오는 단어 예,
모음이 양성 모음이면 아이에, 앞에 오는 모음이 음성이면 에, 앞에 오는 모음이 이나 반모음이면 예, 이렇게 쓰는 거다. 여러분들 일부 학교에서는 관형격 조사도 구분해 주는데 일단 걔는 킵해 둘 거고, 자 그래서 뭐예요? 난로, 숨에였지. 그가 옴에 따라서 그때는 옴에 이렇게 되는 거겠지. 내 다리에 벌레가 붙었어 라고 하면 다리에 요렇게 오겠지. 그러면 역시 에, 예 여기가 채우는 게 문제가 될 거다라는 것들. 괜찮나요? 시험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어요. 단어 밑줄 그어놓고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빈칸 채워놓고 들어갈 걸로 알맞은 것은 여러분들 거저주는 문제 한 문제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밑줄 그어놓고 해석이 올바른 것은 그 다음 밑줄 그어놓고 이 단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거의 문제 유형은 그 정도예요. 이렇게 자꾸 저한테 둘 중에 하나야 눈으로 욕하는 분들 있고 눈 감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이어서 보죠.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 능히 표디 어머 지라고 안 바꿨네. 그럼 옆에다가 우리 뭐라고 쓸까? 짧게 줄여 쓰죠. 표디 밑에다가 국외음화 x 못할 놈이 하니라 놈이 놈 더하기 이죠. 사람이지. 그러면 일단 놈 더하기 이라고 쓰고 의미가 축소되었죠. 옛날엔 사람 전체였었는데 지금은 비속어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미음 넘어갔으니까 이어적기 되어 있는 거고 내 일할 위하여 내는 나 더하기 주격조사입니다. 내 일할 위하여 하 양성 야 양성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위하여지. 근데 이 시절엔 위하야 양성 야 양성 모음조와 지켜지고 있었어요. 모음조와 오케이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어여삐 여겨 불쌍하게 여겨 중세랑 지금이랑 뜻이 전혀 다르지. 어여삐 밑에다가는 의미 이동 너겨 여겨 니은 아직 살아있죠? 그러면은 뭐라고 쓰면 돼? 두음법칙 X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28은 17 더하기 11이라는 것 기억. 그 다음에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데 요 물 있죠. 미리 쓸까? 스물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원순 모음화 X 쌤 저 원순 모음화 잘 모르겠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또 위로 올라옵시다. 눈표 원순 모음화 쉽게 이야기하면 괄호 열고 입술이 평평해지는 모음 평순 모음을 무엇으로 바꾼다? 원순 모음으로 바꾸는다. 입술이 동그래집니다. 전부 다요? 아니요. 조건이 있어. 1번 언제 프 라고 하는 괄호 열고 입술 소리 아래에 의가 오면 현대국어에서는 목마른다 물 가져와라 불이 났구나 소 뿔에 받쳤어 풀에 베였어 라면서 우로 바꾸지 무브프프 밑에 의 모음을 우로 바꾸는 게 원순 모음화다.
근데 밑에 이 본문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스물. 그러니까 이 단어는 원순모음화 적용 안 된 거지. 스물 여듭 짤알 맹가노니 짜 아양성 랄양성. 의외로 여기 짤알에서의 요 랄 목적격 조사 채우는 거 잘 물어본다. 쌤, 앞에 받침 있잖아요. 이응. 그러면은 R이라고 써야죠. 모음 조화 지켜서. 아니야. 얘는 소리 안 나는 이응. 형태만 받쳐놓은 거라서 쓰기는 썼지만 실제로는 없는 거야. 이렇게. 왜? 벽 좀 파줘. 머리 포근하게 기대지게. 이렇게. 자, 이런 거 한자어 쓰는데 왜 소리 안 나는 이응 써줘요? 오케이, 아주 중요한 개념. 또 위에다가 별표. 이런 거 뭐라 그랬더라?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 자, 쓸 말이 많습니다. 1번 한자 표기할 때 쓰는 겁니다. 한자 표기시. 2번 한자를 적을 때에는 중국의 원음에 가깝게 표기합니다. 중국 원음에 가깝게 표기합니다. 다른 말로 괄호 열고 이상적 한자음이다. 이상적 한자음이다. 다른 말로 우리 조선에서 쓰던 현실적 한자음 아니다. 그래서 한자를 표기할 때 3, 초성, 중성, 종성 모두 갖춰 쓴다. 3-1번 종성이 만약에 없는 글자라면 예를 들면 뭐 있어? 부모 한자인데 받침이 없어. 형제 제에 받침이 없어. 받침이 없을 때에는 소리가 안 나는 음가가 없는 이응을 표기합니다. 근데 강 소리 나는 이응이 있어. 종 소리 나는 이응이 있어. 3-2번 종성이 만약에 소리 나는 이응이 있다면 옛 이응을 표기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예가 뭐냐면 이거야. 셰종이야. 셰종. 이렇게 쓰면 되지. 편하게 셰종. 근데 이게 둘 다 한자거든. 셰에는 종성이 없어. 소리 안 나는 이응 채워 쓰고 종의 이응은 소리가 나. 그러니까 옛 이응으로 바꿔 쓴다고. 됐을까요? 그리고 항상 지켜왔었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4라고 할까? 초성의 이응은 한자를 쓸 때 초성의 이응은 여린 히읗으로 씁니다. 그래서 훈민 정음의 음을 이렇게 쓰는 거지. 요거에 또 예를 쓸까요? 훈민 정 음. 편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한자라고. 그러니까 밑에 받침 소리 나는 이응은 옛 이응으로 쓰고 초성에 오는 이응은 여린 히읗을 이렇게 쓰는 거지. 변안 할 때 안에도 여린 히읗이 쓰여 있다고요. 그러면 가장 까다로운 개념 중에 하나인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빠짐없이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 나와요? 한자로 표기된 거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쓰여져 있어요. 오케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어긋나 있는 것 찾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써드렸었던 말을 1, 2, 3, 4, 5 나눠서 물어볼 수도 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그래요. 맹가노니 우리 한번 할까? 맹가노니는 첫 번째 만들다, 맹갈다 더하기 나 더하기 오 더하기 니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맹갈나오니 만드니 이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에다 체크할게요. 만드니라고 되어 있죠. 일단 눈에 띄는 건 현재야, 현재. 현재형이야. 좀 만들었으니 이게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나? 근데 여기에서 만드니라고 해서 굳이 현재로 해석해 놨다고 이유가 있겠지. 이름 붙여줍시다. 맹가노니의 맹갈은 만들다라고 하는 동사의 어간이고요. 나와 오는 선어말음인데 나가 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음이야. 오는 1인칭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야. 니 만들었으니 쉬지 끝나지 않고 뒷문장하고 이어줄 거예요. 연결 어미예요. 그래서 이거야. 훈민정은 집현전 학자들 시켜놓고 만들라고 하셨겠지. 아니야. 이 한 글자 때문에 세종이 만든 거야. 1인칭에만 쓰는 거니까. 그러면 자, 이 1인칭의 주어 누구야? 쭉 거꾸로 가면 되지. 주어 찾아, 주어. 가다가 걸리면 걸리는 주어 어딨어? 여기 있네. 나야, 나.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오는 1인칭이고 그 1인칭 주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면 나라고 대답해 주면 되죠. 나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맹가노니 만들었으니 사람마다 해여 사람마다 하여금 사동. 한 번만 더 할게요. 편안히 하고자 편안하게 하고자 얘도 사동. 쉽게 갑시다. 쉽게. 앞에 사동 글자 별로 없어. 해여 두 글자. 편안히 하고자 글자 수 많죠. 그래서 해여 단형 사동. 편안히 하고자 장형 사동.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해여 수빈 이겨 쉽게 익혀. 일단 시험 문제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해결될 거예요. 뭐라고? 수비라는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 순경음 비읍 사용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일단은 1차 오케이. 하지만 탐구력이 넘치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요구하겠지. 숲다라고 하는 형용사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지. 비읍으로 끝나는 어간의 용언 중 일부는 순경음 비읍으로 치환, 변환이 된 다음에 이어적기를 해서 수비 요렇게 오는 거고 현대국어로 넘어오면서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어서 수이 최종적으로는 쉬. 그래서 현대국어에선 숲다가 아니라 쉽다가 되는 이유가 이건 거지. 이렇게. 쌤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밤을 굽다 할 때 굽 더하기 그러면 비읍이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어서 굽어. 이어적기 하니까 굽어. 이 단어는 숲다와는 다르게 순경음 비읍이 반모음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지만 반모음으로 바뀌어서 구워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야. 순경음 비읍은 소실되기도 하고 반모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후려쳐서 설명하면 현대국어에 비읍 불규칙 있는 애들 있지. 굽다처럼 굽어가 아니라 구어. 옷을 입어. 걔는 비읍 불규칙이 아니지. 비읍 불규칙인 애들은 중세국어 때 다 이거였었다. 수비 니겨 익혀 니은 안 사라졌죠? 두음 법칙 X 닉다 더하기 여지 기억 넘어갔어 이어 적기 되어 있어. 날로 수매는 또 잘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어디다가 따로 적어볼까? 밑에다가 자 수매 에 요렇게가 만들어졌죠. 쓰다의 쓰는 뭐예요? 동사의 어간. 은 에헴 내가 붙으면 너 명사 된다. 명사형 어미. 애는요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면 스움에 의가 탈락해서 숨에 미음 뒤로 넘어갔으니까 숨에 요렇게 되는 거고 수매라는 두 글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1번 어두자음군 있습니다. 2번 이어접기 했어요. 3번 명사형 어미 쓰여져 있습니다. 4번 이 시절에 명사로 바꿔주는 어미 뭐 있었어? 옴, 두 개 있었지. 근데 옴 안 쓰고 썼죠. 왜요? 의가 음성이니까 같이 음성 우를 쓰기 위해서. 그러면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모음 조화 지켜져 있습니다. 눈치 빠른 친구들은 기억했을 거예요. 문법 용어 쓰고 뒤에 OK 쓰여져 있는 거 모음 조합밖에 없어. 구개음화 X, 원순 모음화 X, 두음 법칙 X 이런 식이야. 헷갈리면 모음 조화만 OK이고 나머지는 다 X야. 그렇게 생각해도 크게 거슬리지 않아. 이렇게 날로 숨에 변안 여기 봐 한자어인데 초성의 이응은 이렇게 여린 히읗 쓰고 있잖아. 이게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는 거지. 변안키 하고저 할 따라미니라 너무 필기 많아서 얘는 생략해 드릴게. 어두자음군 아래야 썼고요. 따람이니라 미음 넘어갔으니까 이어졌기. 라로 끝났지만 해석은 다로 끝난다고. 조상님들 평서형 종결 어미로 라 썼었구나. 그렇게 확인해 놓으면 된다. 됐을까? 아마 거의 90%는 다 아는 얘기 한 거예요. 오늘 제가 대놓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건 요 정도밖에 없어. 이렇게. 됐을까?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갈게요. 소화건에 위에 나와 있는 세종어제 훈민정음하고 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이 자꾸 피곤해지나? 이렇게. 이게 버전이 여러 개야. 그래서 언어가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 첫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일단 뜻은 보러 갈게요.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공자가 주어야 증자는 부사어고요.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열거했죠. 몸과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부모께 부사어고요. 부모님께니까 객체지.
부모에게가 아니라 부모님께라고 하면서 객체 높임이 쓰여져 있어. 부모께 받은 것이다. 감히 헐게하여 사동 표현이죠. 상하게 하지 아니함이 상하게 하다 얘도 사동 표현이지. 아니함이 효도의 비릇함이고 효도의 시작이고 어디에서 비롯되었다 하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이 뜻이잖아요. 몸을 세워 도를 행하여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지게 하여 역시 사동 표현. 출세해서 어유 자식 잘 키웠네 부모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공자왈 증자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불감회상이 효시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한자를 이렇게 위에 줄 우리말로 풀어 놓은 거다. 쌤, 글자 옆에 방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이 시절은 여전히 아직도 성조가 남아 있었나 보네요. 아주 예리한 지적. 성조가 있었다. 첫 번째. 잘 봐. 공자면 세상에 뭐예요? 한자인데요. 한자에 소리 안 나, 종성이 없으면 소리 안 나는 이응 써야 되는데 여기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다? 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되지 않았군. X. 그러니까 공자의 자, 증자의 자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특징 쓰세요 하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안 됐음. 공자이, 오호, 요 이는 정체가 뭐였었더라? 그렇죠. 주격조사죠. 증자 다려, 증자에게 부사격 조사. 닐러, 어머 세상에 이 닐러는요 니르다 더하기 어야. 그러면 니르언데 뭐라고 쓰여 있어? 닐러라고 쓰여져 있어. 그러면 우리 옆에 요런 말 쓸 수 있을걸? 리을 리을형 활용이라고. 제일 어려운 유형의 문제가 이거예요. 훈민정음이 가야, 소확언해가 나야, 닐러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이거를 가시기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때는 리을 이응형이었지. 그러면 훈민정음 시절에는 15세기에는 요거 16세기잖아요. 15세기에는 닐어라고 썼겠구나 이거지. 그러면 생각난 김에 또 위로 와서 써야지. 쭉쭉쭉 와서 달아 얘는 옆에다가 요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16세기에는 뭐라고 썼을 것이다? 달라라고 썼을 거예요. 이게 조금 난이도 높은 시험 문제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년 사이에 걸쳐 있는 그 국어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니까. 벌써 비교점 2개 나왔죠.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했고 안 했고 리을 이응형 활용이고 리을 리을형 활용이고 요 정도인 것이. 닐러 갈아샤데 오 리을 안 넘어갔죠. 끊어적기지. 샤라고 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이며 앞팻말과 뒤팻말을 이어주는 접속조사. 현대국어의 와, 과와 같은 말들. 근데 와과로 해석될 때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개도 관대요. 개는 비교 부사격 조사. 여기에서의 이 이면은 접속 조사. 살하는요
살, 흐 더하기 보조사 안 이겁니다. 살, 흐 더하기 보조사 안. 이 시절엔 보조사 안 말고 은도 있었거든요. 영희는, 철수는, 나는, 너는 밥은 먹었어 할 때의 그 은, 보조사야, 보조사. 은 안 쓰고 굳이 안이라고 썼죠. 왜? 살흐안, 히읗으로 양성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살한에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모음조화 지켜지고 있었구나. 모음조화 오케이. 히읗으로 끝나는 거죠. 히읗 종성체언이고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누구랑 비슷한 애야? 나라 흐 하고 비슷한 아이들이다. 히읗 종성체언. 부모끼 부사격 조사. 그러면 부모는 부사어란 이야기겠죠? 애게 대신에 깨라고 썼지. 존칭의 대상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객체 높임 쓰여 있을 것이다. 받자온 것이라. 이 세 줄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 잘 나오는 건 얘예요. 받자온이에요. 받자온. 밑으로 내려옵시다. 뜻은 받은 것이다. 받은 건 나지만 누구에게서부터? 부모에게서부터. 부모를 높여준다. 객체 높임 쓰여져 있어요. 받자온에 객체 높임의 흔적이 남아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밑에다가 쓸 거예요. 받자온은 받다 더하기 자에다가 비읍 받잡 안 요렇게입니다. 이 이전 시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씁니까? 받잡 안. 앞에 오는 비읍 받침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에는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죠. 그래서 자에다가 순경음 비읍 받침 안 것이라 요렇게 온다고. 다음 이어적기 해서 자 순경음 비읍에다가 아래야 써서 받자 반 것이라. 다음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면서 받자 안 것이라. 모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받자 온 요렇게 최종적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조금 복잡하죠. 근데 이 과정까지는 다 몰라도 사실은 상관은 없어. 대신에 빨간 걸로 쓰는 거는 외워 놓으셔야 합니다. 받자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16세기의 국어의 특징. 첫 번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전 시기와는 달리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모라고 하는 괄호 열고 객체 부사어를 높이는 겁니다. 요렇게 이 빨간색 정도는 꼭 외워주셔야 한다. 이 소학원애가 시험 범위라면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께 받자온 것이라 것이라 이어적기 했습니다. 쌤 끊어적기라면서요. 네, 그러면 요렇게 쓸 수 있겠네. 소학원의 밑에다가 별표 이어적기 and 끊어적기.
둘 다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이어적기 사용이 줄어들고 끊어적기가 등장했어요. 아니면 이어적기 끊어적기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면 되지. 감히 헐워 헐게 하여 사동 샹해 오디 상하게 하지 사동 헐워도 사동 샹해 오디도 사동. 어머 D네 D G가 아니라 국의 음화 X 아니 홈이 아니 함이 하옴이 모음조화 지켜졌어. 미음 넘어가지 않았죠. 끊어졌기죠. 효도에 효도 여기 의 관형격 조사입니다. 쌤, 관형격 조사는 나란 말싸미 할 때 시옷이었는데요. 이 애는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또 선물. 위에 쓸 때 있나? 아, 없네. 밑으로 또 내려오죠. 어디에다가 써드릴까? 요쯤에 써드리도록 하지. 너무 신나지 않니?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만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새 거 던져주고 있지. 자, 밑에다가 써봅시다. 뭐라고 쓸 거다? 관형격 조사. 현대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절에는 에, 의, 시옷 요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언제 애를 쓰냐, 언제 의를 쓰냐, 언제 스를 쓰냐 요렇게 그어놓고 애나 의는 언제 쓰냐면 요 앞에 오는 체언이 유정명사 살아있는 애들 동물이나 사람 이때는 애나 의를 써요. 다음 하나 더 존칭의 대상이 아닐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말 뭐 있을까? 나, 너, 친구, 동생, 사람, 개, 돼지, 소, 말, 양, 닭 이런 애들이 오면 돼. 살아있는데 높이지 않아도 되는 것들. 다음 요 시옷은 언제 쓴다? 유정명사가 아니라 무정명사일 때. 살아있지 않은 거. 책상에 다리 할 때 책상 이런 거야. 또 뭐 있을까? 나무의 틈에 끼었어. 나무 이런 거지. 나무는 무정명사예요? 예, 무정명사예요. 유정명사는 뭐냐면 의지를 갖고 움직이는 애들 이런 거. 그래서 누가 물어보더라고. 쌤, 그럼 곰팡이는 유정명사예요? 무정명사예요? 무정명사 아닐까? 지가 의지를 갖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아니니까. 아니야. 곰팡이나 이런 애들에도 의식이 있나? 되게 문과스러운 질문인데 제가 늘 궁금해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저 개와 고양이에게도 의식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 지렁이는 어떨까? 걔네는 의식이 있을까? 의식이 있고 없고를 구분 지으면 그 기준은 어느 선일까?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었는데. 아, 그거 말고 되게 또 쓸데없는 궁금증 그런 거 있었는데 지구는 무거워지고 있을까? 가벼워지고 있을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우연히 들었었던 그 과학 팟캐스트에서 그 대학 교수가 얘기해 주더라고. 지구를 하나의 닫힌 개로 보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뭐 아무튼 그럽니다. 자, 유정명사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and. 유정명사 중에 존칭의 대상이 되면 시옷이에요. 그러면 이거지. 여기. 여기에 올 수 있는 애들은 뭐 있어? 나무, 책, 책상, 바람, 뭐 이런 애들. 연필, 볼펜 이런 애들 오겠지. 그 다음에 또 누구 올 수 있어? 부모, 스승, 임금,
부처님 할 때, 공자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얘네지. 여기 채워쓰기. 다음 애와 의는 구분해야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 눈치챘어요. 애는 앞에가 양성 모음일 때, 의는 음성 모음일 때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 칠판 보세요. 중세국어를 이렇게 주어요. 옆에 괄호해 놓고 현대어 풀이를 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의에 해당되는 말에다가 요렇게 빈칸. 다음 중세국어 줍니다. 해석을 주죠. 누구누구께서 요거에 해당되는 말에 빈칸 채워놔. 여기 중세국어 줍니다. 해석을 줘. 무엇을 목적격 조사 해당되는데 빈칸을 줍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각각 들어갈 조사로 알맞은 것은 1, 2, 3, 4, 5번. 그게 조사 싸그리 묶어놓은 문제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주격조사 3개 중에, 목적격조사 4개 중에, 관형격조사 3개 중에 하나서 골라 쓰는 거야. 그게 시험 문제다. 다시 이제 또 위로 올라오죠. 효도의 비르소미오, 비릇 옴이오, 시옷 넘어갔지 이어적기 했어요. 비릇 옴이오, 음성, 오 양성. 어머, 그럼 옆에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비르소미오는 모음조화 X. 비릇 옴이오, 미음 넘어갔지 이어적기. 몸을 세워, 몸을에다가 밑줄 이어적기. 몸을 끊어적기 했죠. 받침이 있어. 양성이야. 그러면 알 이어야 돼. 알. 근데 을 썼죠. 그러면 모음조화 파괴되었음. 모음조화 X. 도를 얘도 모음조화 파괴됐지. 그렇지 않나? 그러면 정리할까요? 16세기엔 이어적기 끊어적기를 섞어 썼고 혼용했고, 다음 밑에 하나 더 쓸까요? 모음조화가 혼란이 있었습니다. 혹은 모음조화가 파괴되기 시작했어요. 태영이 힘들어 죽겠지? 도를 행하야 일홈을 해석 헷갈리면 안 돼. 이름을 후셰예 어머 부사격 조사죠. 부사격 조사에는 쓰지마. 부사격 조사에는 예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이 셋 중에 예 썼어? 후셰 반모음 이로 끝나 있으니까. 베퍼서 해석은 베풀어서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EEJ 알아요? 이열치열, 이열, 열로서, 치열, 열을 다스린다. 써이자야, 써이자. 써이자, 한자가 있어요. 써이자. 걔를 직역해 놓은 거예요. 한자를 직역한 단어입니다. 베풀어서가 아니라 베퍼서. 부모랄 모음조화 지켜져 있죠. 현벽해, 현저하게 국외음화 적용이 안 됐죠. 홈이, 함이 끊어적기죠. 효도에 관형격 조사죠. 이제 좀 알겠네. 효도라는 말 자체는 무정명사지. 그러니까 무정명사니까 애의 둘 중에 하나 써야 돼. 근데 효도, 오, 양성이라서 애를 쓴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또 쓸 수 있겠네. 관형격 조사면서 이때에는 또 모음조화 지켜졌네.
마참이니라, 마침이니라. 여기는 끊어졌기 했고요. 됐을까? 자, 두 번째 포인트. 두 번째가 아니라 그 다음 포인트.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고요? 네 군데 이어적기 한 단어 밑줄. 끊어적기 한 단어에다 밑줄. 다른 거 찾기. 아니면 이어적기 해놓은 거 3개, 끊어적기 3개 해놓고 A, B, C, D, E 해놓고 묶기. 모음조와 혼란과 파괴 어떻게 해요? 4개는 모음조와 지켜진 거, 하나는 지켜지지 않은 거. 아니면 모음조화와 관련되는 거 한 6개 해놓고 한 3개는 모음조화 지켜주고 3개는 모음조화 안 지켜지고 A, B, C, D, E, F 묶으세요. 그런 식으로 물어볼 거다 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도 물어보지. 위에 나와 있는 누구야?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모음조화 잘 지켜진 단어에다 밑줄, 그리고 소학원에서 모음조화 지켜지지 않은 단어에다가 밑줄, 기역, 니은 해놓고 기역, 니은을 통해 알 수 있는 특징과 변화에 대해 서술하시오. 가 15세기에는 모음조화가 지켜졌으나 나 16세기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쓴다라는 거지. 다음 또 내려오도록 할게요. 다들 또 눈이 풀리고 있죠? 밑으로 좀 내려옵시다. 자, 음운과 표기. 이제 얘네들을 싹 묶어서 정리해 줄 건데 사실은 이미 다 한 얘기다. 중세국어의 음운 가운데 자음에서 가장 드러난 특징은 이제 앞으로 보라색으로 쓸 거예요. 보라색으로 체크하는 애들은 중세국어의 특징입니다. 순경음 비읍이나 반치음과 같은 자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자음 다 써봅시다. 여린 히읗, 반치음, 옛 이음, 순경음 비읍. 물론 순경음 미음도 있어요. 순경음 쌍비읍도 있고 순경음 피읍도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쌤 아레아도 있잖아요. 아레아는 모음이지. 현대국어에선 쓰이지 않는 자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순경음 비읍은 수비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순경음 비읍 수비. 반치음은 마알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마알은 현대국어의 마을입니다. 반치음은 순경음 비읍보다 오래 존재했지만 중세국어 시기에 거의 사라진 단계에 이릅니다. 생각난 김에 씁시다. 마알의 변화 찾으러 가죠. 마알. 반치음이 소실되면서 마알. 두 번째 음절의 아레아가 으로 바뀌죠. 마을. 첫 번째 음절의 아레아가 아로 바뀝니다. 마을.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별거 없네요. 근데 이거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 아레아가 소멸되면서 으가 되기도 하고 아가 되기도 한다고. 이건 문제야. 왜? 양성이 음성으로 바뀌었거든. 근데 이때 양성은 또 양성으로 바뀌었거든. 아, 그러면 이 말을 써줄 수가 있어요.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 아레아의 소실로 인해서 뭐가 나타났다? 어떤 일이 벌어졌다? 모음 조화가 혼란스러워졌다. 모음 조화가 혼란스러워졌다. 이 새끼 양성이면 계속 양성으로만 바뀌고 음성으로 바뀔 거면 전부 다 음성으로 바뀌지 임마. 양성으로도 바뀌고 음성으로도 바뀌고. 중세국어에는 이 시절에 나타나지 않는 된소리가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싸미, 싸, 문자와로 짜, 된소리 있어.
다만 현대국어와 달리 각자 병서인 뜨끄가 아니라 시옷으로 시작하는 합용병서로 쓰여졌습니다. 따라민이라 여기 밑줄 되어 있으면 합용병서 된소리입니다. 쌤, 병서라는 거 배웠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자, 제가 요렇게 써드렸죠? 제가 아마 요렇게 써드린 거 기억날 거예요. 병서. 하나 더 써드렸죠? 연서. 이렇게. 병서는 자음을 가로로 나란히 쓰는 거고, 연서는 세로로 나란히 쓰는 거. 병서 가로로 나란히 쓰는데 같은 애들끼리 나란히 쓰면 각자 병서. 다른 애들끼리 섞어서 나란히 쓰면 합용병서. 그러면 스드는 어두자음군. 합용병서의 원리에 의한 어두자음군. 현대국어로 된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지. 현대국어와 중세국어의 특징은 수매와 써처럼 단어에 어두자음군이 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읍은 실제로 발음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냥 수매라고 하지만 부수매, 보수매 이런 식으로 발음했었을 거예요. 서, 부서, 보서 이런 식으로 다 발음했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여러 자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 됐을까요? 그래서 중세국어에서의 우리 먹는 쌀보리 할 때 쌀 있죠? 쌀을 이렇게 썼거든. 그 해에 처음 수확한 쌀 뭐라 그래요? 햅쌀. 찰진밥 뭐라 그래요? 찹쌀. 조하고 쌀하고 섞으면은 좁쌀. 이렇지. 여기에서 오는 거야. 햅쌀은 해 더하기 쌀이었어. 그래서 비읍이 앞으로 오니까 햅 되는 거고, 이거 계속 된소리로 발음하는 거니까 햅쌀 이렇게 되는 거지. 좁쌀도 조 더하기 쌀인데 이 비읍이 앞으로 넘어와서 좁쌀 되는 거고, 찹쌀도 차다, 찰지다, 차 더하기 쌀이라서 비읍 내려와서 찹쌀이 됐었던 거지. 옛날 말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중세국어의 모음 중 가장 큰 특징은 아래아를 썼다라는 겁니다. 이거 원래 보라색이지만 여기에서는 빨간색. 중세국어는 단모음 7개. 에에, 웨, 위는 이중모음입니다. 충격적이죠. 여러분들 옛날에 단모음표 외워놨었던 거 기억나?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아니면 그거나 주오라고 해서 단모음표 옆에다가 그냥 단모음표, 현대국어 단모음표 써볼게요. 요게 현대국어 단모음 10개거든. 근데 잘 봐. 눈으로 확인합시다. 중세국어에서는 단모음 뭐 있었어? 이, 으, 어, 아, 우, 오, 아래, 아까지. 옆에다가 따로 쓸까? 아래, 아까지.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외우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외우는 건 이게 제일 좋아. 그거나 주오, 그거나 주오. 아니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요렇게 일단 단모음표 10개 그냥 써. 위에 뭐 들어갈 거 원순 평순 쓸 필요도 없어. 일단 요렇게 10개 외워두고 다음에 좀 복잡해 보이는 애들 있지. 막 설명하는 것 같은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 애들 있지. 빼놓고 단순한 애들에다가 체크, 다음에 지금 안 쓰는 아래야 체크. 그러면 7개. 중세국어에는 이렇게 7개가 단모. 현대국어에 몇 개 늘었어?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1 해서 현대국어에는 단모음이
10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걸로 요 말도 기억해 두시는 거는 괜찮아. 어떻게 할 거냐면 요렇게 해볼까요? 단모음 7 더하기 4 빼기 1 해서 현대국어에는 단모음 10개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다. 다음 지겹게 한 말 있죠? 모음조화 잘 지켜졌다.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하지만 후대에 갈수록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거라고 그랬죠? 뜨들, 여듭자랄, 비르소미오, 몸을, 도를 이렇게 해놓고 1.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같은 것끼리 찾기 아니면 얘하고 요거의 차이점 서술하시오. 이런 것. 중세국어가 현대국어와 다른 것 중 하나는 가나에서 보이는 오케이 성조의 존재다. 성조는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데 이 말 중요해요. 단어의 뜻을 분화하는 변별적 기능을 합니다. 말이 어려운가? 이렇게 쓸 거예요. 성조도 의문이다. 뜻을 구별하면 의문이지. 성조도 의문이다.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나타냈다. 낮은 소리 평성에는 점 찍지 않고 높은 소리 거성은 점 하나.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상성. 나머지 싹 다 사라지지만 요 상성은 화살표. 현대 국어의 장음으로 남아있다. 긴 소리로 남아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 있죠? 떠벌떠벌. 그건 길거든. 따가닥따가닥 말은 짧고. 그래서 중세국어 표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왼쪽. 근데 현대국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삼각형 2개 붙여놓은 거. 이렇게 장음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긴 소리 뭐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눈. 땅굴 할 때 굴 이거 있지. 하늘에서 내리는 눈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 중세에는. 굴, 너구리가 너구리인가? 두더지가 굴을 파와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할 때는 굴 이렇게 쓰여져 있던 애들이지. 걔네들이 현대국어에선 장음으로 남아있다. 저기 청년이 하나 지금 쓰러지려고 하고 있죠? 조금만 참어. 이렇게. 되게 미안한데 조금만 참어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다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중세국어 표기에 나는 가장 큰 특징은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대국어에서의 놈이처럼 끊어적기 할 것을 놈이처럼 이어적기 했습니다.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한 여기에서는 또 끊어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적기랑 이어적기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다음 이 시기에는 음절의 끝에 받침을 적을 때 팔종성법 무슨 말이야? 종성 받침은 몇 개만 쓴다? 8개 뭐 그느드르 무브스 옛 이응 요렇게 8개 씁니다. 중세국어는 현대국어와 달리 음절의 끝에 오는 끝소리 스와 들을 구별해서 발음이 있기 때문에 표기에서도 구별했다. 무슨 말이냐? 조상님들한테 글자를 보여줘. 읽어주세요. 조상님 이거는 어떻게 읽나요? 읽어. 근데 요게 소리 발음이 달라. 그랬다고. not 몰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달라. 이렇게 다르게 쓰고 다르게 읽었어. 어휘 한자 차용으로 데쳐버린 고유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야?
한자 때문에 한자에 밀려 사라진 고유어가 많았습니다. 의미가 변화한 것도 많진 않은데요. 어린 어여삐는 의미 이동이에요.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한. 왼쪽으로 올까? 어디가 있어? 몸이며 얼굴이며 몸이며 형체며라고 해석되어 있지. 얼굴을 형체라고 해석했다고. 형체. 근데 지금은 여기만이지. 의미 축소. 얼굴도 현재와는 달리 형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얼굴은 의미 축소. 의미 축소된 단어 훈민정음에 뭐 있었지? CF. 말삼 축소됐죠. 놈도 축소된 단어지. 중세국어에는 히읗으로 끝나는 체언이 꽤 있었습니다. 이름이 뭐다? 히읗 종성 체언. 나라, 머리, 살. 원래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는 그냥 이 형태로 써. 나라, 머리, 살. 그런데 히읗은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만 히읗이 들었나?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야. 밑에 볼까요? 나라를 그냥 이렇게 바로 오는 거야. 근데 어디가 있어? 나라에 라는 조사가 붙을 거면 위에 요렇게 흐가 온다고. 이렇게. 다음 나의 나라와 할 때 과 이렇게 오면 그드 부즈가 올 땐 흐가 붙어서 나라 夸이런 식으로 축약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는 해요. 히읗 종성 체어는 과, 도와 같은 조사를 만날 땐 그, 흐가 크, 그, 드가 트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나랏말은 나라흐에 관형격 조사 흐가 만나서 시우 흐가 탈락된 거고, 머리털은 머리흐 자음으로 시작하는 털을 만나서 생략된 겁니다. 살하는 살흐의 안이 만나서 히읗이 넘어가 살한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 어려우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 나라, 머리, 살, 얘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만날 때 흐가 생겨나는 히읗 종성 체언입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리고 학교 프린트에서 심화로 다스리면 그때 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히읗 종성 체언 있었음. 다음 페이지. 요 한 페이지만 하고 10분 쉬었다 할 거야.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문법적인 특징은 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주격조사에는 이만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응 없이 이만 쓰이기도 하고요. 홀베이셔도의 배, 공제에서의 제에서의 이, 바, 자 다음에 이만 실현되었습니다. 안 쓸 때도 있다라고 그랬죠? 하는 바가 공자가처럼 현대국어에선 주격조사 가를 썼습니다. 다음 관형격 조사에는요. 의 말고 에도 있었고 시옷도 관형격 조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의 시옷 얘네 구별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요. 나라의 말이에서는 왜 시옷 썼어? 나라가 무정명사니까. 나라가 무정명사니까 시옷 쓴 거지. 다음
현대국어에서는 먹음의 음과 같은 명사형 어미가 중세국어에서는 명사형 어미로 옴, 음을 나눠서 썼습니다. 옴, 음을 명확히 구별한다는 건 모음조와 엄청 잘 지켰습니다. 이거지. 수메에서도 그렇고 비르소미오, 비르소미오는 그냥 밑에 나온 김에 한번 쓸까? 비르다 더하기 옴 더하기 이오 이렇게 합쳐지는 겁니다. 으면 음성인데 양성 옴을 썼네요. 그렇지. 비르소미오는 모음 조화가 지켜졌으면서 이어적기가 됐으면서 모음 조화는 지켜지지 않았다. 그 밖에 중세국어의 특징. 그 밖에는 무슨 1인칭일 때 선어말 어미 오우 쓰고요. 맹가노니에서의 오로 확인이 됩니다. 비통사적 합성어 많았고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잡 압이 쓰여져 있습니다. 혹격조사 존칭으로 하가 쓰여져 있습니다. 임금하, 임금아, 임금아, 뭐하니 할 때 반말 아니야. 임금이시여. 존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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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가부를 묻는, 일단은 쓸게요. 판정의문문 고. 아니야. 죄송해요. 이거는 가부를 묻는 판정의문문. 이거 말이 좀 헷갈리니까 오케이. 밑에다가 제가 다시 써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써드릴 거냐. 요것도 억지를 부린 예문 하나 써드릴게요. 자, 밥 먹었는가? 밥 먹었는가? 뭘 먹었는고? 뭘 먹었는고? 넣는다. 요렇게 세 개만 외워놓으면 의문형 중결어미 해결됩니다. 자, 첫 번째, 너 밥 먹었는가? 대답 뭐 할 거예요? 네, 아니요, 둘 중 하나로 대답할 거죠. 둘 중 하나로 대답할 거예요. 판정의문. 판정의문문은 가아를 쓰는 거야. 뭘 먹었는고 고 구체적인 메뉴 얘기해야 되죠. 설명의문문. 설명의문문은 고오 계열을 씁니다. 다음 너는 다 이렇게 그냥 썼지. 너는 다 2인칭일 때는 판정 설명 구분 없이 니은다, 은다야. 이렇게. 너는 밥 먹었는다. 너는 뭘 먹었는다. 이렇게 간다. 물론 이제 앞에 오는 게 조사나 의문이 모음이냐 자음이냐 따라해서 가를 쓰고 아를 쓰고 고오 구분하고는 하는데 일단은 요렇게만 외워놓으면 문제 푸는데 훨씬 수월하고 이걸로 고3 문제도 다 맞춰줬어. 이렇게. 그래서 되도 않는 요 문장 3개 외워주시면 괜찮다. 요거 밑에 거 보지 마. 이렇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네.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한 10분 쉬었다 한다라 그랬죠? 네. 우리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찾아봅시다. 어이쿠야. 밑에 볼게요. 기역, 수비니겨, 순경음 비읍이 쓰여져 있군요.
니은 수매 브스니까 어두자움군 쓰고 있군요. 디귿 글자 옆에 점 찍혀 있네요. 성조를 방점으로 표시했군요. 리을 거시라 이어적기 했습니다. 미음 공자이 얘는 뭐예요? 주격조사 이를 썼습니다. 비읍 살흐안 히읗 종성 체언 있어요. 요 정도로 촥촥촥촥 나와주면 좀 땡큐긴 한데 조금은 더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다 잘 하실 거라고 믿어봅니다. 밑으로 내려가자.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단모음 체계는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7 더하기 4 빼기 1은 10. 7, 4, 1, 10. 이렇게 외워놓으면 중세 시절의 국어에는 단모음 7개인데 현대국어에 4개 추가되고 아래아 하나 빠지면서 현대국어에선 단모음 10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갈게요. 요거였었죠? 그 7개가 뭐였었어? 요렇게. 잠깐만.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한, 둘, 셋. 어디가 있어? 네. 여기에서. 요렇게 있었다고. 그리고 아래아 하나 빠지고 4개가 요렇게 추가됐습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어휘들이 중세국어로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더 쓸 거예요. 어린,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으로 의미가 이동했고 어여삐, 가엾게에서 예쁘게로 이동했고 안면은, 얼굴은 형체에서 안면으로 이동 축소 확대해서 축소되었습니다. 용비어 천거 2장과 현대어 풀이를 설명하면서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요거 용비어 천가는 다른 버전에 하나 있었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게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림으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아니 그침으로 내가 이루어 바다로 가나니. 일단 해석은 뭐 한 번쯤은 해보실 필요가 있고 아니야 끊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저 읽은 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끊지 않으셔도 괜찮아. 뿌리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면 새고 뛰고 여름 하나니. 다음 페이지. 중요한 얘긴 여기 있다거지. 일단 용비어천가는 글의 종류가 악장, 영웅서사시. 여기에서의 영웅은 누구예요? 세종 입장에서의 봤었을 때의 6조.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까지는 됐고 송축가 조선 멋져 이런 느낌. 송축하고 예찬하고 서사 우리 조상님들 스토리가 있어. 설득합니다. 뭐라고? 조선 좋은 나라예요. 조선 근본 있는 나라입니다. 고려 쿠데타 한 거 아니에요. 생길만 해서 생긴 나라입니다. 조선의 무궁한 발전 송축 및 기원 앤드 여기에는 없지만 후대왕에게 권계한다. 어이 후대 임금들 잘 들어.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해 줄 거다. 특히 용비어천간 총 125장 중에 2장은 고유어만 사용했습니다. 대꾸 은유법 쓰여져 있고요. 모음조와 이어적기 방점들 다 있고요. 팔종성법이 아닌 형태소적 음소 표기가 나타난 예가 있습니다. 별표. 팔종성법이면 뭐지? 받침에 요렇게 8개만 쓰여져 있어야 하는데 이거 이외에 받침이 쓰여진 단어가 하나 있다 이거지. 누구냐?
벌써 찾으셨죠? 예. 곧요코 여름 하나니. 지읒 받침 쓰여져 있죠. 팔종성법에 어긋나 있다. 라는 거 확인. 다음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뿌리 깊은 나무는 꽃과 열매를 만들 겁니다. 문화가 번성할 거고요. 샘이 깊은 물은 내와 바다를 이루어 바다로 갈 겁니다. 왕조가 발전할 겁니다. 팔종성법에 어긋난 단어 찾으세요. 꽃. 용비어천가 2장에 대한 것으로서 내희면 이렇게겠지. 내 더하기 인데 히읗 종성체언 히가 돼서 주격조사 이가 쓰여져 있습니다. 현대주에선 내가로 해석하겠죠. 깊은은요. 깊다 더하기 은 앞에 종성이 뒤에 모음 빈자리로 넘어갔죠? 이어 적기다 끊어 적기지. X. 물은 물은 현대국어에서의 물은 물음성 음성 모음조와 지켜졌지. 물은 우음성 음성 얘도 모음조와 지켜졌지. 근데 우리 한마디 더 해줄 수 있죠. 물 뭐라고? 원순 모음화 적용 안 됐다고. 원순 모음화가 뭐였지? 무브뿌프를 무부뿌푸로 바꾸는 게 원순 모음화였었지. 다음에 이 단어가 뭘까 한번 찾아봅시다. 이 단어는 용언으로 동사, 형용사, 중세 국어에서도 어간이 아로 끝났기 때문에 어간이 아래 아로 끝나는 다른 단어와 형태가 의미가 구별됩니다. 그런데 다른 단어 어간에서의 아래아가 아로 바뀌면서 이 단어와 형태가 같아집니다. 결국 이 단어는 같은 의미를 지니는 많다에 밀려서 사라지고 다른 단어만 현대국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 하나니. 예죠. 하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까요? 밑에 하다. 아래 아 써서 하다. 위에 하다는 뭐예요? 많다지. 밑에 하다는 행위를 하다. 할 위자. 이렇게 할 위자. 한자에 이 할 위자에 요건 쓰지 마세요. 앞에 사람 인자가 붙으면 얘도 위자인데 거짓 위자야. 이렇게 한자 너무 잘 만든 것 같지 않아? 이 한자는 사람이 하면 거짓이 되는 거지. 인간 본성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사기 많이 당한 아저씨가 그 거짓 위자를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요. 아래 아의 소실 되는 거 둘째 음절에선 의로 변하고 첫째 음절에선 아로 변한다라고 해놨는데 둘째 음절 여기에서는 의로 변했고 첫째 음절에서는 아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 저는 마을이랑 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렸죠? 알겠습니다. 마을은 앞에서 한 번 했으니까 가을로 할까? 알. 반치음 소실. 알. 둘째 음절에서 바뀌어. 가을. 첫째 음절에서 바뀌어. 가을. 요렇게 본다. 둘째 음절에선 의로 먼저 바뀌고 첫째 음절이 나중에 아로 바뀌고 순서가 진짜 중요해요. 1단계 2단계 요 말이 중요하다.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 밑으로 내려오죠. 맏형은 방추, 둘째 형은 다리우리, 인두, 셋째 형은 가에, 가위.
넷째 영은 바늘과 실, 뭐 그냥 그런 뭐 수수께끼가 있다. 됐고, 뭐 물건 찾으면 오케이.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어디에요? 104페이지 있죠. 104페이지 빈칸 채우시는데 딱 2분, 2분도 너무 많은데 그래도 2분 일단 드리도록 할게요.